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옛 마산시가 지난 2010년 STX 수전산단 개발을 추진하며 찬선 측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 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은 백지화됐지만 돈을 되돌려받지 못하면서 창원시는 18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STX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 옛 마산시 수정마을입니다. 찬반 논란 끝에 2011년 12월 창원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면서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문제는 산단 조성을 전제로 지급된 마을 발전기금. 옛 마산시는 2010년 4월 찬성 측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 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회가 후식을 해가지고 찬성을 하라고 공장이 입주를 시키라고 그래서 돈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500만 원 24억 원은 STX로부터 받은 공공용지 이전 보상금. 지자체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기고 찬성 측 주민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사업을 완성시키고 완료시켜야 되는 그런 산민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어떤 백지가 된다든지 중단된다든지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창원시가 기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전체 24억 원 가운데 18억 원은 주민 280여 가구에게 지급된 뒤였습니다. 뒤늦게 창원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된 18억 원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창원시가 기금 반환을 처음 요청한 시점이 2012년 5월로 이전에 집행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시 재정으로 지급한 것인데 이런 전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시에 결제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창원시는 18억 원의 큰 재정 손실을 보았지만 당시 발전기금 집행은 적절했는지 책임 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해시 갑과 을 지역구의 현역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입니다. 김해시 갑 새누리당 홍태용 전 김해 한솔요양병원 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현역 국회의원, 무소속 최성근 낙동강 민물횟집 대표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을 새누리당 이만기 김해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 무소속 이형우 변호사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수출이 2014년보다 8.1% 줄어들었습니다. 창원세관은 지난해 경남의 수출액은 470억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8.9%를 차지했지만 2014년보다는 8.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전기전자가 25.1%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선박 13.3%, 철강 11.7% 등 경남 주력 업종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수입은 210억 달러로 21.6%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는 2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이 10% 할인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상품권 판매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업과 유관기관, 단체 등 621곳에 도지사 서한문을 보내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거가대교, 마창대교 전광판 등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은 509억 원으로 지난 2014년 234억 원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동해안에서만 나던 가리비가 이제 남해안에서도 새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굴보다 수익성이 좋아 가리비 양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지정 해역인 청정 고성 자란만. 차디찬 겨울바다 위로 가리비 양식 그물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3년 전부터 본격 양식이 시작된 해만가리비입니다. 6개월 만에 출하가 가능해 2년마다 출하하는 동해 참가리비에 비해 생산 주기가 빠른 것이 강점입니다.
주로 인천 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리비가 수요가 딸릴 정도입니다. 가리비는 1kg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굴보다 가격이 높고 시세가 안정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또 껍데기를 까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듭니다. 이곳 고성 자란만 가리비는 굴보다 수익성이 높아 지난해 60헥타르에서 96헥타르로 생산 면적이 늘었습니다. 올해 가리비 예상 생산량은 모두 3,840톤. 20여 개 농가가 134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이 늘어나면은 그 판로 문제라든지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우리 고성 수협에서 개통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전통 효자 장목인 굴에 이어 가리비가 남해안의 새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번 달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던 이웃돕기 성금이 마무리됩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기부가 줄어들었지만 우리 이웃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97도를 가리킵니다. 118도로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이때와 비교하면 낮은 실적입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기계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기업 기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경남 쪽에 특히 조선, 기계, 철강 쪽이 상당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한 60%, 70% 수준에 머물렀었거든요. 하지만 온도탑을 97도까지 올린 건 개인 기부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오는 일요일이 마감이지만 성금 접수처에는 개인 기부자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0 넘은 할머니도 차곡차곡 모은 용돈을 선뜻 기부했습니다. 내 살아 생전에 좋은 일 한번 하고 또 그래요. 오늘 그래 뭐 잘 왔습니다. 내가. 법인 기부는 지난해보다 10% 줄어든 반면 개인 기부는 오히려 20% 늘어났습니다. 모두 힘든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개인 기부자 수를 늘린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고 이래서 우리가 뭐 좀 어렵더라도 한 해 조금 돈 더 내면 한 2, 3천 원만 내면 안 되겠나. 교회도 10만 원 하고 이제 방송에도 10만 원 하고. 한파가 기승을 부리지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들이 모여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모처럼 비 예보가 들어와 있고요. 낮부터 시작돼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겨울비치고는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단 기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3cm가량 쌓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크게 춥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대체로 영상권을 맴돌겠고 비가 그친 뒤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현재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높은 구름이 상공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낮부터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영상권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대신 낮 기온이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김해 5도, 창녕과 함안 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추위는 한결 누그러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진주 4도, 거창과 산청 3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또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경찰청과 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앞뒤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용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름 동안으로 허용구역은 창원 가음정시장과 봉곡시장, 마산 어시장, 진주중앙시장, 거제 장평시장 등 13개 시장 주변 도로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갔습니다. 16개 반 32명의 감사반은 관행적 선물과 떡값 수수,
품위 손상과 무단 이석, 공무기강 해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각 교육지원청 행정지원팀장 회의를 열어 지난해 연말 개정된 경남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해 복무감사 계획 등을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